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법안 처리가 국회 상임위에서 또다시 무산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300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광주에서 도보순례를 하며 세월호 인양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F1 한국대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회 주관사가 전남 F1 조직위를 상대로 책임 추궁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관중과 선수 모두 답답해했던 폐쇄형 불펜 대신 개방형 불펜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당 법안 처리가 국회 상임위에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법안이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아시아 전당 법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가 시작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전당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한 법안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뒤늦게 정부와 여당이 내부 이견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발목을 잡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우리가 스스로 그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놓고 그것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입법부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정부 부처나 여당 내부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안건 상정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통과된 사안이 아직도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과를 거듭 드립니다. 법안 소위 통과에는 동의했던 문화체육관광부도 여야가 한 번 더 협의해달라고 밝혀 법안 처리를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부처에서 좀 이거와 관련돼 갖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고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 한 번만 좀 더 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이제 그 간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고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때 상임위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또다시 처리가 무산된 아시아 전당 법안. 이번 수요일까지 관련 상임위가 계속되지만 정부와 여당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지역 현안인 아시아 전당 법안과 호남 KTX를 다루는 상임위가 오늘 국회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를 열고 원안대로 확정된 호남 KTX 운영 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KTX 증편 운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틀째 계속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아시아 전당 법안의 처리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벌일 계획입니다. 어제는 2월 한파가 절정을 보였죠. 오늘은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 높고요. 낮에는 9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광주 전남에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이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종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에서 7도가량 크게 올라 있는데요. 광주 영하 2도, 나주 영하 3도, 장흥 영하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광주 9도, 나주도 9도, 장흥 10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F1 한국대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회 주관사인 폼이 전남 F1 조직위를 상대로 책임 추궁을 한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수백억 원대 위약금 청구 등 국제소송으로 번지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이 지난해 12월 말 F1 조직위에 보낸 공문에서 중대한 계약상 위반을 명시했습니다. 올해 F1 한국대회 개최에 앞서 지난해 11월 말까지 기한이 정해진 신용장 개설을 조직위가 이행하지 않은 게 계약사항 위반이란 겁니다. 조직위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임을 인정하고 조만간 폼과 직접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조직위가 계약 위반으로 폼에 물어줘야 할 위약금입니다. 계약서상 대회 무산에 따른 위약금 청구 액수는 비밀에 붙여져 있으나 개최권료 5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위는
폼이 계약상 위반 공문을 보낸 속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국제소송으로까지 번질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출연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하고 전라남도의 연대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에 지더라도 위약금을 물 수 없는 처지. 그래서 폼이 전대미문의 위약금 청구 소송으로 국제적 파문까지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7년 개최를 조건으로 지난 2010년부터 열린 F1 대회는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회도 전체 대회 일정에 빠지면서 최종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세계 김치문화축제가 산업축제로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광주김치의 전국화와 김치축제 개편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축제의 명칭과 개최 시기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김치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버스 준공영제 지원업체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과 산하기관 보조금 집행과정 등을 감시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회계 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이고 임기는 2년에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도입하기로 한 인사청문회의 첫 대상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과 비상임 이사 등 3명을 공모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사장은 임원 추천회의 심사와 윤장현 시장의 내정 절차 이후 시의회 인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제로 꼭 300일이 됐습니다. 찬바람 맞으며 팽목항으로 가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영하 9도까지 떨어진 광주의 아침거리를 세월호 가족들이 걷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450km의 도보순례에 나선 지 15일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도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관심은 세월호를 온전한 상태로 인양하는지 여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야 9명의 실종자를 찾을 수 있고 절단하지 않고 끌어올려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숨겨있길래 이렇게 정부에서는 시원하게 인양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지, 그 속에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나는지 중요한 그 단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중 수색 중단을 선언한 정부는 현재 3차에 걸친 선체 수색과 해저 지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3월 말쯤 기술 검토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정부는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청해진 해운에서 인양비용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인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세월호 대책위는 마지막 한 명까지 반드시 찾아내고 진상규명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갔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야 하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옅어지는 국민의 관심 속에 인양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건설업계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은 공공과 민간 모두 합쳐 8,200억여 원으로 전국 수주액 88조 4천억여 원의 0.9%에 불과합니다. 또 업체당 평균 수주액도 32억 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259개 회원사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132개 업체가 공공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홍벽 붕괴로 대피 생활하던 주민들이 닷새 만에 귀가했습니다. 민관합동대책본부는 홍벽 붕괴 현장 주변에 철골 구점을 설치를 끝냈다며 165세대 주민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응급복구는 끝난 만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 항구적인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빈 택시만을 골라 금품을 턴 혐의로 38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광주시 북구의 한 골목에 주차돼 있던 택시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0곳에서 택시 250대를 부순 다음 2,60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영세한 택시 기사들이 택시 수리 비용은 물론 일을 하지 못해 입은 피해가 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더욱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관중과 선수 모두 답답해했던 폐쇄형 불펜이 개방형으로 바뀝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꽉 막혀있던 불펜이 열리면서 국내 유일의 개방형 불펜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불펜에서 대기하는 선수들은 경기 상황을 직접 볼 수 있고 관중들은 마운드에 오를 투수가 누굴지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가로는 5m, 세로는 1.5m가 늘어나고 이전까지는 곡선형이었던 불펜이 직선형으로 바뀝니다. 또 수비 도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그아웃의 난간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 시즌을 치르다 보니까 팬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수단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와 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팬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카이박스도 새 단장 중입니다. 내부는 더욱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테라스는 실제 기아 자동차 좌석을 설치해 편하게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장 재공사는 시범 경기가 열리는 3월 중순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나주 도심과 주요 유적지 주변의 전선이 지중화됩니다. 한국전력은 나주시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을 적용해 나주도심 일대 배전선로 3.9km를 지중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품질 전력 공급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 신공법을 나주 읍성과 나주목 관하 보건사업 지역 전선 지중화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호남대 쌍촌 캠퍼스의 학교 인가가 이달 말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개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의 계열사가 공매를 통해 사들인 호남대 쌍촌 캠퍼스는 도심에 남은 노른자 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광주시는 개발계획 신청에 들어오면 관련 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0년 가까이 일본에서 보관되다 지난 90년대 중반 한국으로 반환된 동학 농민군 지도자 유골이 아직도 잠들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인 이 유골의 사연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5년 8월 4일자 신문입니다. 동학 지도자의 유골이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실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동학 농민혁명 당시 진도에서 참수된 지도자의 해골을 시찰 중 수집했다는 쪽지와 함께 동학당 수괴라고 적힌 유골은 종이 상자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 유골이 쌓여져 있던 종이랑 그리고 그 두개골에 그 동학당 수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듬해 일본에서 국내로 봉환됐지만 전주 역사박물관 수장고로 임시 안치된 뒤 현재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유골의 DNA와 토양 감정 등을 토대로 신원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성과는 없었고 자치단체들이 기념사업 예산과 안장지 문제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0년 만에 일본에서 돌려받은 유골이 고국에서도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겁니다.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안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예를 들면 5.18 묘역 같이 그렇게 한 군데 묘역 동학농민군 합동 묘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지난해 문화재 관련 민간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감사원은 유골에 대한 안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민간단체가 유골이 3.1절까지 안장되지 않으면 관련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기념사업회는 급히 화장을 결정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귀한 자료죠. 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는 좀 보존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이라라든가
또 뭐 유리관에다가 그런 사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군의 유골은 오는 16일 전주에서 화장해 동학 농민군 완산전투지에 안장될 예정. 이제는 안식처를 찾아줘야 한다는 주장과 역사를 간직한 실물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또 한 번 부딪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호남대학교가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교생에게 중국어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호남대는 신학기부터 중국어 교양 과목을 확대 신설하고 항공서비스학과와 호텔경영학과, 조리과학과 등은 중국 관련 수업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국 원어민 교수 4명을 추가로 임용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에 따라 장학금 지급과 중국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중고차 판매량이 생계형 화물 트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차 전문 사이트 사랑방카가 분석한 광주 지역 중고차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고차 판매량은 5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소형 트럭 선호 현상이 늘면서 생계형 화물 트럭인 포터2가 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